시간 초특급 ASMR 3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제목은 시간의 탑입니다. 그날 밤늦게 거리의 인적이 끊어졌을 때 어둠을 타고 앨런은 타버병원 뒷문에 가만히 다가갔다. 에드워드는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놓고 나네트와 함께 기다리기로 했다. 나네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뒤에 남아있기로 한 것이다. 앨런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바늘은 정각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권총을 빼들고 조그만 소리로 찰리를 불렀다. 됐어요, 아저씨. 문고리를 벗겨놓았어요. 문 안에서 찰리의 나지막한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서니 어두운 전등 밑에 찰리가 서 있었다. 고마워. 아무도 보지 않았겠지? 네, 모두들 자고 있는걸요. 됐다. 그럼 얼른 그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방으로 가자. 네가 안내를 좀 해줘. 그럴 수는 없게 됐어요. 지금 그곳에 없어요. 조금 전에 원장 선생님과 웅커스, 그 인디언 조수가 데리고 버렸거든요. 앨런은 아차 싶었다. 어디로? 저기 창문 없는 실험실로요. 그 안에 가둬두고 곧 돌아왔나 봐요. 기어이 무슨 흉기를 시작하려나 보구만.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찰리. 안들로 안내해주겠니? 그래요. 절 따라오셔요. 둘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복도를 걸어 나왔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몇 번이나 꼬부라져서 안뜰로 나왔다. 바로 눈앞에 높다란 실험실 건물이 덮쳐 누르듯이 시커멓게 솟아있다. 문은 어딨니? 왼쪽에 있어요. 둘은 건물 왼쪽으로 돌아갔다. 그럼 너는 병원 쪽을 지켜보고 있거라. 라고 찰리하게 말하고 앨런은 가만가만 문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문은 밀어도 당겨도 열리지 않았다. 앨런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우물쭈물하고 있다가는 타버가 언제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 어서 빨리 감금된 소년을 구해내야 되는데. 이제 최후의 수단은 문을 부수는 길밖에 없다. 다행히 문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몸으로 부딪혀서라도. 앨런은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섰다가 몸을 웅크리고 어깨를 들이대듯 문으로 돌진했다. 쾅! 조용히 안뜰에 지나치게 큰 소리가 울렸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앨런은 다시 한번 돌진하려고 했을 때였다. 갑자기 문이 확 열렸다. 앨런 앞에는 키 큰 사나이가 서 있었다. 아, 웅커스. 앨런도 놀랐지만 키 큰 인디언도 더욱 놀란 모양이었다. 입을 벌리고 우뚝 서 있기만 했다. 때를 놓칠세라 앨런은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권총을 쑥 뽑아들었다. 움직이지 말고 손들어. 키 큰 사나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들었다. 그것을 보고 찰리가 소리쳤다. 잘했어요, 아저씨. 잘하시는데요. 쉿, 큰 소리를 내면 안 돼. 하고 앨런은 재빨리 실험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 아름다운 소녀는 과연 거기에 있었다. 놀람과 두려움에 와들와들 떨며 벽에 딱 붙어 있었다. 그러나 뛰어든 사람이 앨런인 줄 알자 안심하는 빛이 눈에 나타나 보였다. 찰리, 얼른 데리고 나가. 빨리.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소녀는 앨런이 자기를 구하러 와준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찰리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앨런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권총을 겨눈 채 슬금슬금 문 앞으로 뒷걸음쳐갔다. 이때 비로소 앨런은 이상한 것에 눈길을 갔다. 두 손을 쳐들고 있는 키 큰 사나이 뒤에 그 뒤에 높이 솟아있는 무서우리만큼 큰 시커먼 물체 로켓이다. 삼각형의 날개가 양쪽으로 나와 있고 아래쪽 끝에는 분사건처럼 보이는 것이 붙어 있었다. 끄트머리 쪽은 6층 모두를 뚫어낸 높은 천장을 닿을 것 같다. 아니, 이런 거대한 로켓이 어째서 천장에 있는 방 안에 놓여 있는 것일까? 대체 무슨 목적으로? 라는 의문이 앨런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긴장을 풀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와보니 주변이 어수선했다. 아저씨, 빨리 가요. 모두들 눈치챈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 거의 모든 창문의 불빛이 환해지고 환자와 간호원들이 얼굴을 내밀고서 보고 있었다. 떠들썩한 소리는 점점 커져왔다. 찰리, 어서 도망칠 곳을 가르쳐줘. 앨런이 말했을 때 돌연 뒤쪽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다. 그 웅커스라는 큰 사나이가 소리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소리에 대답하듯 병원 쪽에서 땅딸막한 큰 사나이가 달려왔다. 타버였다. 앨런은 슬쩍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타버는 견눈질도 하지 않고 실험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니 이상한데? 앨런은 갑자기 호기심에 끌려 위험한 것도 있고 살금살금 실험실 문으로 들어가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타버가 바야흐로 그 시커먼 로켓 속으로 뛰어들고 입구가 닫히는 순간이었다. 저 녀석이 어떡할 셈이지? 그러자 다음 순간 뜻밖의 일이 거기서 일어났다. 윙 윙 알는 듯한 소리가 로켓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로켓이 모양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었다. 뒤이어 유령처럼 흐릿한 반투명으로 변하더니 휙 지워버리듯이 자취를 감추었다. 아하! 엘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랬구나. 그게 예사 로켓이 아니었어. 소녀가 나온 그 빛의 탑처럼 역시 일종의 타임머신이었던 거야. 날개와 분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 시간을 날아갈 뿐 아니라 공간도 움직이도록 개조한 것이 분명하다. 즉 시간 로켓인 것이다. 아저씨 빨리요. 찰리에게 소매를 이끌지라 비로소 앨런은 정신이 났다. 이쪽이에요 이쪽. 앨런과 소녀는 황급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복도를 뛰어 가까스로 뒷문을 빠져나와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다. 찰리 고마워. 이제 안심이야. 은혜는 꼭 갚을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알겠지? 손을 흘리는 찰리를 뒤로 하고 앨런은 소녀를 부축해서 에드워드와 나네트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에드워드와 나네트는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걱정하고 있었다. 오빠 무사하셨군요. 두 사람의 인사를 듣는 둥 마는 둥 앨런은 소녀를 차 뒷좌석으로 태웠다. 소녀는 충격과 추위 때문인지 새파래져서 떨고 있었다. 나네트, 너의 외투를 덮어주렴. 라고 말하고 앨런은 핸들을 잡았다. 차는 인적이 끊어진 뒷골목길을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앨런은 타버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두 사람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미 이 괴 사건의 내용을 대강은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 아름다운 소녀는 시간을 날아가는 탑에서 다른 시대, 아마도 먼 미래에서부터 온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악한 타버 박사도 시간을 나는 장치, 공간도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탑보다도 뛰어난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소녀는 확실히 타버를 알고 있으리라. 그래서 몹시 무서워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이리라. 아마도 타버가 꾸미고 있는 흉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의 말을 모르는 이 소녀로부터 그런 일을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앨런, 자네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작정인가? 하고 에드워드가 물었다. 우선 이 소녀를 우리 아파트에 숨겨야겠지. 차는 밤의 대로를 달려 차츰 센트럴파크 가까이 가고 있었다. 이때 나이트가 소리쳤다. 오빠, 이 아가씨가 무엇인가 내게 말을 하려는가 봐요. 하며 소녀에게 상냥히 웃어보았다. 그것에 용기를 얻었는지 소녀는 떠듬떠듬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말은 기묘한 억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전혀 뜻을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음악과 같아서 매우 듣기 좋았다. 리어, 리어. 소녀는 자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되풀이해 말했다. 어머, 이 아가씨 이름이 리어인가 봐. 하면 나네트도 몸짓 손짓으로 리어와의 회화에 정신이 없었다. 돌연 나네트가 소리쳐 말했다. 탑이란 말을 알았나 봐. 이봐요 리어, 왜 그래요? 리어는 창 밖으로 센트럴파크의 숲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타워, 타워 하며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에드워드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다. 앨런, 어쩌면 그 빛의 탑이 또 센트럴파크에 나타날지도 몰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야. 좋아. 앨런은 센트럴파크로 차를 모았다. 그러나 그 거대한 빛의 탑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앨런과 그의 친구들은 낙심을 하고 되돌아서려고 했다. 그런데 리어는 아직도 차의 문을 덜컥덜컥 밀어대면서 타워, 타워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밖에 나가고 싶은 모양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줘보자고. 문을 열어주자 리어는 기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모두 나와 달라는 듯이 손을 쳤다. 모두 차를 내렸다. 그러자 리어가 앨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것인 듯 했다. 리어는 이 근방의 길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이지? 하고 에드워드가 나이트에게 속삭였다. 세 사람은 곧 리어를 따라 나무 그늘 밑으로 가서 오솔길을 지나갔다.
곧 넓은 잔디밭에 나섰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는 텔레비전에 비친 그곳이 아닌가? 앨런과 에드워드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럼 역시 그 탑이 이제 곧 여기에 나타나겠구나. 그럴지도 모르지. 리어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군.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잔디밭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윙윙 우웅거린 소리와 함께 휘뿌른 거대한 빛의 기둥이 희미하게 흔들리더니 보고 있는 동안에 점점 탑의 모습으로 변해왔다. 다음 순간 그것은 확실한 빛의 탑이 되어 잔디밭 위에 높다랗게 솟아 있었다. 오, 처음으로 가까이 보는 시간의 탑의 거대함에 앨런 일행은 놀람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자 시간의 탑 문이 스르르 열리고 리어와 비슷한 청년이 나타났다. 선! 리어는 반가운 듯 소리치며 달려가려고 했다. 그 순간이었다. 윙! 시간의 탑 바로 옆에 또 다른 거대한 휘뿌른 그림자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점점 로켓과 같은 모양으로 변해갔다. 아, 타버의 시간 로켓이야. 앨런이 소리치기가 바쁘게 고체로 변한 시간 로켓의 문이 썩 열리면서 세 명의 사람이 우르르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리어가 비명을 질렀다. 시간의 탑 청년이 앨런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다. 에드워드, 어서 피해! 하고 소리치고 나서 앨런은 나네트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다가 그만 나네트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 앨런은 얼른 나네트를 붙들고 일으키려 애를 썼다. 시간 로켓의 세 사나이가 두 사람을 쫓아왔다. 타버와 인디언 키다리 그리고 또 한 사람 짐승의 털가죽을 몸에 두른 원시인 같은 사나이였다. 야! 털가죽의 사나이가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돌도끼를 쳐들었다. 앨런은 재빨리 돌도끼를 어깨로 받아 넘기고 넘어지면서 권총을 쏘았다. 가슴에 총탄을 받은 털가죽의 사나이는 으악 소리치며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러나 이때 나네트는 타버에게 붙잡혀 시간 로켓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오빠, 에드워드, 저 좀 도와줘요. 인디언의 큰 사나이와 맞붙어 싸우고 있는 에드워드는 비명을 듣고 필사적으로 인디언을 밀어젖혔다. 타버 거기서! 그러나 타버는 나네트를 안고 한다름에 시간 로켓 입구로 숨어 들어가고 말았다. 뒤쫓아간 에드워드도 정신없이 그 입구로 뛰어들어갔다. 뒤이어 인디언도 시간 로켓으로 들어가자 입구의 문이 닫혔다. 큰일 났다. 나네트, 에드워드! 어깨에 상처를 입고 정신을 잃었던 앨런은 벌떡 일어나서 시간 로켓을 향해 뛰어갔다. 리어와 시간탑의 청년이 앨런을 붙잡고 말렸다. 우엉! 타버의 시간 로켓은 큰 소리를 내면서 보고 있는 사이 희미해져서 이내 휙 사라져 버렸다. 두고 보자 타버놈. 앨런은 털썩 잔디밭에 주저앉았다. 상처의 아픔이 새삼 느껴졌다.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그만 픽 쓰러지고 말았다. 놀란 리어와 청년은 급히 앨런을 안아들고 시간탑 속으로 옮겼다. 앨런은 문득 눈을 떴다. 눈앞이 온통 핏빛으로 새빨갛다. 불이 났어! 하고 황급히 몸을 일으키고 나서야 겨우 알았다. 머리 위에 붉은 등불이 환히 켜져 있는 것이었다. 앨런은 그 붉은 광선을 쬐며 세기처럼 부드러운 침대에 뉘어져 있는 것이었다. 어깨로 손을 가져가서 만져보니 상처는 거의 다 나아 있었다. 아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붉은 광선이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 같았다. 앨런은 벌떡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쇠붙이로 된 벽과 천장과 방바닥, 창과 문은 모두 꼭 닫혀 있었다. 여기는 시간의 탑 속이야. 앨런은 그제야 정신이 났다. 침대에서 가만가만 내려오자 덜덜덜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움직이고 있어. 그렇다면 이 시간의 탑은 지금 시간 속을 마구 달리고 있는 거야. 앨런은 오싹하게 전율을 느꼈다. 그런데 이 탑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일까? 과거로 달리는 것일까? 아니면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것일까? 저쪽 벽에는 수없이 많은 다이어리 붙어있고 그 앞에 리어와 청년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앨런이 일어난 걸 알았는지 리어가 웃는 얼굴로 뒤돌아갔다. 앨런은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리어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선! 하고 리어가 청년을 소개했다. 나는 앨런이라고 합니다.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이라는 청년은 리어와 닮은 얼굴이었으므로 어쩌면 리어의 오빠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선은 빙긋이 웃음을 띠며 미터기가 하나를 가리켰다. 1980이란 숫자가 보였다.
그렇다. 이 탑은 지금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아마 자기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모양이다. 엘런은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몹시 안타까웠다. 그들의 세계는 현대의 말 같은 건 죄다 잊어버린 듯 먼 미래에 있는 것이다. 이때 갑자기 앨런은 누이 동생과 친구의 일이 생각났다. 나네트, 에드워드. 지금 어떻게들 하고 있을까? 나네트? 에드워드? 하며 리어가 머리를 갸우뚱했다. 리어, 말만 통할 수 있다면 나는 나네트와 에드워드를 판시 바삐 구해내야 해. 어떻게든 나네트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해. 하면서 앨런은 자기도 모르게 리어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리어는 앨런이 하고 싶은 말을 어렴풋이나마 알아차린 것 같았다. 갑자기 눈을 빛내며 2층으로 올라가더니 낯익은 듯한 외투를 들고 내려왔다. 리어가 부풀렸을 때 나이트가 입혀준 바로 그 외투였다. 리어는 그것을 가리키고 다음은 연대를 표시하는 미터기기를 손가락질하며 Yes, yes 하며 몇 번이나 되풀이해 말했다. 앨런이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 외투가 있으면 나이트가 어디인지 곧 알게 된다는 것이 틀림없다. 라고 깨닫자 앨런은 우선 안심이 되었다. 아마 자기들의 세계에 돌아가서 어떻게든 도와주겠지. 앨런이 안심하는 걸 눈치챈 모양이지. 리어는 미소를 머금은 채 이번에는 앨런의 손을 이끌고 통 모양으로 생긴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는 두 사람을 시간의 탑 꼭대기에 있는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곳은 사방이 벽에 투명한 특수 유리가 끼워져 시간탑의 밖이 한눈에 바라보게 되었다. 우와. 밖을 내다보았을 때 앨런은 너무도 이상한 광경에 기절할 듯이 놀랐다. 마치 영화 필름이 빠른 속도로 스크린에 비춰질 때처럼 바깥의 광경이 어지럽도록 빨리 변해가고 있는 것이었다. 센트럴파크를 둘러싸고 있는 빌딩들이 점점 높아지고 모양을 바꾸고 오고 있는 사이에 미래적인 건물로 되어갔다. 한 순간마다 광경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데 그것은 낮과 밤이 급속도로 이어져 가기 때문이라. 앨런은 얼핏 옆에 있는 연대 미터기에 눈이 갔다.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었다. 1995, 2000, 2005. 앨런은 지금 단 몇 초 동안에 몇 년치의 광경을 보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방의 변화의 속도가 부쩍 높아졌다. 시간의 탑이 속력을 더 낸 것이다. 주위의 광경이 몽롱하게 7가지 빛깔로 흐려지더니 드디어는 흰, 회색 한 가지 빛깔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모든 빛깔이 완전히 섞이면 회색이 된다. 라는 빛깔의 법칙을 언젠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생각났다. 이제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은 꾸불꾸불한 형태로 변한 미래적인 빌딩의 희미한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2100, 2200, 2300. 도시는 자꾸 거대한 것으로 되어갔다. 빌딩의 그림자는 점점 높이를 더해서 마침내는 시간탑의 3배나 되도록 높아졌다. 빌딩들 사이로 고가도로의 띠가 높게, 낮게, 마치 거미줄처럼 나 있었다. 시간탑의 속력이 더욱 올라갔다. 3000, 3200, 3400. 이 근처에까지 왔을 때 빌딩의 그림자의 변화가 느려져 왔다. 도시 문명은 드디어 절정에 이르러 진보가 멈춰버린 것이다. 4400, 4600, 4800. 빌딩들의 여기저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인류의 문명은 결국 퇴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5000, 5200, 5400. 이제야 도시는 제 모양을 잃게 되고 시간의 탑 주위에는 거대한 빌딩의 폐허가 질펀하게 널려 있었다. 여기저기 숲이 나타났다. 빌딩의 폐허는 차츰 숲풀에 묻혀 들어갔다. 6700, 6800. 갑자기 주위의 광경이 회색으로서 벗어나 7색으로 물들었다. 시간의 탑 속력이 떨어진 것이다. 드디어 목적지에 가까워졌나 보다. 앨런은 그제야 자기 정신으로 되돌아온 듯 눈을 비볐다. 리어는 앨런을 이끌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해서 아래로 되돌아왔다. 아래에는 선이 긴장한 얼굴로 바쁘게 미터기와 다이얼을 조절하고 있었다. 시간의 탑은 점점 속력을 늦췄다. 6990, 6995, 7000. 미터기가 7012를 가리켰을 때 선은 레버를 당겼다. 진동 소리가 딱 그쳤다. 앨런은 한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으나 곧 나았다. 문이 스르륵 옆으로 열리며 따뜻한 햇빛이 환히 흘러들었다. 앨런은 선과 리어의 팔을 붙들고
5천년 미래의 센트럴파크에 조심조심 내려섰다.